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정시 추가 모집 컨설팅은 이번 시간이 아마 마지막일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쭉 설명을 드렸었던 모든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정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그때 설명을 드렸었던 목적이 일반적으로 1등급이나 2등급의 학생들이 가나다군에 3번 정도 쓴다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학생들은 추가 모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시에서 가나다군 3번 원서 쓰고 또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기회까지가 있기 때문에 성적이 낮은 학생이 어찌 보면 더 유리하다. 이렇게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원서 지원하시고 설령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에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은 다시 원서를 쓸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 모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좀 나름대로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수시 모집 6번의 원서 지원, 또 정시 가나다군의 원서 지원, 그러고 난 다음에 벌써 이제 3월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까지 같이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과정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월 22일이 추가 모집의 마지막 기간이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 오늘 가능하다면 정말 다행이라면 꼭 오늘까지 합격하셔가지고 더 이상 추가 모집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을 만약에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바람이 있다면 2024학년도에 좀 더 많은 대학들이 또 많은 인원이 많은 학과에서 추가 모집을 진행을 해서 정시에 불합격한 학교보다 더 좋은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기회가 추가 모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고 추가 모집 원서 지원을 효과적으로 잘 하셔서 정시에 불합격했지만 추가 모집에서 더욱 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3개년도의 추가 모집 선발 인원을 보여주고 있는데 추가 모집의 선발 인원이 26,129명, 그 다음에 2022학년도는 18,000명, 2023년도에 17,561명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2만 명에서 17,000명 정도 모집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하지만 여기에 보여지는 인원은 추가 모집 기간 중에 첫째 날 발표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모집 원서 접수 기간 5일이나 6일 동안의 인원 변동이 생기고 실제 인원은 이거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추가 모집의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수능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 실적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말 그대로 내신 성적만으로 대학을 가는 거기 때문에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아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능 시험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능 시험을 보지 않아도 학교 생활 기록부만으로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수능 시험을 안 봤다. 또는 나는 수능 시험을 보긴 했지만 내신 성적이 좋다. 내신 성적을 포함하여 학생부의 우수성이 인정이 된다. 라고 하면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85개 대학에서 8,368명이고 학생부 교과가 25개 대학에서 809명이에요. 적지 않은 인원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부분 다 일반 전형이 아니라 사회통합 전형이거나 사회 배려 전형이거나 고른 기회 전형, 차상위 계층이나 농어촌에 해당되는 전형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다시 말하면 일반 전형, 수능 위주의 일반 전형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한다 하더라도 사실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만 원서를 써야 되고 대신 내가 사회통합이나 사회배열이나 고른기회 전형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수능 위주의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나 종합에서도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요 점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선발하기도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선발 인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2일 날 대교협에서 발표가 되어지면 대학별 전형별 선발 인원을 꼼꼼히 찾아서 본인에게 맞는 전형의 방법을 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설명을 드릴 얘기는 세 번째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발 전형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2021년도에 수능 위주 전형이 14,000명, 2022학년도가 7,400명, 2023년도가 8,029명인데 실제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전체 인원을 보면 수능 위주의 전형이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정시와 추가 모집의 인원 차이는 실제 추가 모집의 인원 8,000명 곱하기 7배 하면은 실제 정시 선발 인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의 인원이 대략적으로 여기가 8,000명 정도 보면 정시에는 한 56,000명 정도, 한 57,000명 정도 선발한다고 되시면 될 것 같고요. 7배 정도 많다. 그러니까 추가 모집의 인원도 결코 적지가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2022년도와 2023년도의 차이는 2022년도에 서울, 경기, 수도권 대학의 선발 인원이 꽤나 많이 늘었다는 점, 이 점을 꼭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2022학년도가 추가 모집에서 최악의 해였어요. 최악의 해. 2021년도도 상당히 좋았어요. 2020년도도 되게 좋았는데 2022년도가 최악이 됐었던 이유는 2022년도에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가나다 군이동이 발생이 됐죠. 서울대가 가군에서 선발하다가 나군으로 이동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고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면서 결국은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진학사나 UA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었던 원서 지원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리듬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2022학년도에 많은 학생들이 입시에 불합격을 하고 실패하고 그 많은 학생들이 추가 모집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선발 인원은 줄어든 상태에서 경쟁률이 매우 높다 보니까 가장 안 좋은 해였는데 2023학년도부터 전년도의 리듬과 패턴을 찾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2024년도도 2023년도만큼 또는 2023년도보다 좀 더 좋은 상황에 추가 모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모집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 정시에 불합격하셔가지고 추가 모집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물론 우리가 최종적 인원은 22일 날 가야만 발표가 되겠지만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져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추가 합격자 발표 현황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현재 2월 19일 정도까지 해서 몇 개 대학의 추가 합격자 발표 현황을 보여드리면 자,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전년도보다 약 0.1% 증가했죠. 전년도에 10%에서 11%, 1.1% 증가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3.8%. 고려대학교 교과는 올해 처음이었고 충원율이 현재 문이과 통합을 해서 17%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은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다소 증가돼서 29.7%고 연세대학교가 전년도보다 많이 올랐죠. 38.3%에서 42.7%고 이거는 인문계, 자연계 통합 결과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는 사실상 의학 계열로의 이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낫지만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원서 지원의 결과를 보면 동국대뿐만 아니라 숭실대라든가 국민대라든가 세종대라든가 여러 대학들이 전년도보다 충원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했다. 이 점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도 전년도에 29.1%에서 14.4%, 한양대 나군도 132에서 92.4%로 하락했고 서강대학교도 98.1%에서 72.4%, 이화여대는 30.2%에서 21.5%, 동국대학교가 58.8에서 47.8%, 그 다음에 성신여대는 가군하고 나군에서 조금 올랐어요. 결국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중위권이나 상위권 대학의 충원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했다. 충원율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학생들이 불합격해가지고 추가 합격으로 넘어올 학생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고도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하지만 서울여대나 카톨릭대학교나 경기대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볼 때는 전년도하고 비슷하거나 전년도보다 다소 충원율이 상승되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부산대, 충북대, 제주대 이런 대학들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거나 다소 충원율이 상승했고요. 교대는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하락했고, 충원율이 현 시점에서 증가한 학교는 경인교대만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의대까지 의대 구간도 보시면 충원율이 증가된 지점은 충북대, 이화여대, 연세대, 카톨릭대학교는 충원율이 증가했지만 나머지 대학들은 충원율이 하락한 상태예요. 여기다가 또 하나 알아둘 점은 뭐냐면 2024년도 정시의 경쟁률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경쟁률이 어디에 증가폭을 보여주냐면 중앙대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서강대, 성균관대, 고려대, 서울대 쪽의 라인들이 2023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상승한 지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이것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입시의 경향성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2024년도 정시는 중앙대 이상의 상위 지점의 경쟁률이 대거 몰렸다는 점. 실제로 우리가 수능의 입시의 결과를 봤었을 때는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2024학년도가 대부분 1등급이 수학과 국어 영역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줄고 3등급으로 학생들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3등급권의 경쟁률이 많이 몰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3등급은 경쟁률이 많이 몰리지 않고 1등급과 2등급 상위 구간의 경쟁률이 대거 몰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첫 번째는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쏠림 현상이 되게 크다는 점을 우리가 두겠죠. 상위권 대학 중심의 쏠림 현상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상위권 경쟁률이 몰리다 보니까 상위권 대학의 충원율이 높지 않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부분은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썼었던 학생들이 결국은 불합격을 할 거고, 불합격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 학생들이 어디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냐 하면 추가 모집의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한양대, 중앙대, 시립대, 한국외대, 동국대 등의 라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 모집 서울 상위권 대학에 고득점자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첫 번째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 여기다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2025학년도의 입시가 2024학년도의 입시에 비해서 훨씬 더 희망적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2025학년도에 의대 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발표가 되어져 있는 상태고, 물론 그 정원의 2,000명을 실제 모집 여강에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앞으로의 과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는 이거예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2,000명은 아니더라도 그게 800명이든 900명이든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800명이 늘든 2,000명이 늘든 입시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첫 번째는 의학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희망이 생길 거고, 또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 한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의대 쪽으로 쏠리니까 입결이 낮아질 거고, 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등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내신 성적이 1.1에서 1.45 정도 구간이 되는 학생들은 의대로의 이동 가능성도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수시 전형에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정시에서도 인원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많은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실제 대학을 붙이고 반수로 빠지거나 아니면 일정 정도 대학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상태에서 아예 등록을 포기하고 2025학년도 입시에 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추가 모집의 대학의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2025학년도 입시가 2024학년도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거, 또 상위 대학을 목표로 반수를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추가 모집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첫 번째는 A그룹은 전년도에 비해서 고득점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한양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신여대까지가 있고, 지금 보는 거는 2022학년도보다 2023년도에 모집 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125명이었다가 460명으로 무려 335명이 늘었는데, 예를 들어 홍익대학교다 그러면 홍익대학교를 내가 만약에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지점이 375점이었다라고 하면 추가 모집으로 가면 점수는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 하면 추가 합격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냐 하면 일단 고득점자들이 대부분 서울 상위권 지점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붙고 나면 실제 이 학생들이 재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 고득점자들이 전년도보다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성적이 좋은 학생들 있잖아요. 뭐 380점, 370점, 390점 이런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2024학년도에 추가 모집에 정말 그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물론 대학들과 학과폭이 되게 넓어진다면 좀 더 좋은 기회겠지만 2023년도 정도의 모집 인원, 한양대에서 30명을 뽑고 중앙대학교에서 29명, 시립대에서 10명, 한국의대 서울 캠퍼스에서 11명, 동국대학교에서 39명 정도를 선발한다면 390점대 이상의 구간은 어차피 고득점자들이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에 불합격하신 분들이 원서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겠다. 신중한 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나만 고득점이 아니다. 이 점을 꼭 알아둬야 돼요. 추가 모집에 성적이 낮은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B그룹부터가 이제 관건이죠. 사실은 B그룹부터의 관건은 이런 대학들은 상당히 좋은 대학이고 뭐 명문 대학이고 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관점에 따라서는 나는 내년에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를 갈 거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목표로 할 거야. 라고 하는 학생들이 과연 내가 상명대나 명지대나 가천대나 단국대를 과연 걸고 이걸 붙여놓은 상태에서 재수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2024년도보다는 2025학년도가 학생들이 대학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보장이 되어진 상태에서 재수를 해야 되라는 조건에서 대학의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원서를 쓰는 2월의 시점에서는 2,000명 늘릴 거야 라고는 나왔지만 실제 조정 과정이 진행이 되거나 인원이 축소될 거라는 건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이제 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모집 인원이 결정되는 시기들은 아마 4월 정도나 되어져야만 실제 어느 정도 대학별로 몇 명씩 뽑겠다고 하는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2025학년도는 의대를 가기도 좀 쉬워질 거고, 또는 치대나 약대나 수의대도 쉬워질 거고, 서울대, 연고대도 대부분 점수가 하락할 거니까 쉬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 뭔가 보장형 대학을 선택할 때 조금 더 높은 기준에서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주대를 비롯해서 카톨릭 대학교나 이런 대학들이 조금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삼육대, 한성대, 서경대, 수원대 등등등의 대학들도 전년보다 나아질 가능성은 좋아요. 왜냐하면 2024학년도 정시 원서 지원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재수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도 높아지니까 재수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뭐 기숙학원을 가면 뭐 한 달에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쓰는 돈이 뭐 300이니 400이니 이렇게 쓰지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뭐 독학 재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들은 한 달에 월 뭐 100만 원, 150만 원 내에서도 충분히 재수를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재수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2025학년도 입시가 조금 더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면 2024년도 정시에서도 나타났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에서도 상위권 대학으로만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대학들이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낮아지고 입결이 낮아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모집에서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A그룹의 대학들은 점수가 더 높아지거나 학생들이 더 고득점자들이 몰릴 수 있지만,
B그룹이나 C그룹 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D그룹은 지금 보면 뭐 을지대, 강남대 꼭 A, B, C, D가 뭐 어떻게 대학으로 뭐 꼭 기준으로 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그룹을 나눠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막 대학의 관계자들 입장에서 볼 땐 또 왜 우리 학교를 뭐 C그룹에 뒀어, B그룹에 뒀어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을지대부터 시작해서 뭐 전북대, 전남대, 제주대 같으면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들도 추가 모집에서 조금 더 많은 대학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의 국립대를 경북대를 붙거나 부산대를 붙거나 뭐 충남대, 충북대 붙은 학생들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이 대학을 과연 걸어놓을 것인가? 왜냐하면 거기를 걸면 재수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수 학원들이 대부분 서울이나 강남 쪽에 대부분 있다 보니까 충남대, 충북대를 걸어놓고 난 다음에 재수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므로 학생들이 만약에 재수하겠다 생각하면 등록을 포기해야 되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늘이 20일이니까 오늘 정도의 학생들이 등록 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등록 포기가 많이 이루어지면 예비가 좀 많이 돌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전화를 받아서 다행스럽게 합격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대학별로 경쟁률과 간단하게 선발 인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앙대학교는 2022년도나 2021년도는 추가 합격이 없었어요. 추가 모집이. 2023년도에 추가 모집이 25명을 선발했고 평균 경쟁률이 보시는 것처럼 얼마냐면 약 200대 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쟁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추가 모집과 정시 지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정시는 아시는 것처럼 추가 모집은 정시는 원서를 어떻게 씁니까? 정시는 가군에 하나 쓰고 나군에 하나 쓰고 다군에 하나 쓰니까 딱 하나씩 쓰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그럼 이렇게 하나씩 쓰니까 전체를 합치면 우리가 원서 지원은 꼭 3회의 원서 지원을 쓴단 말이에요. 3번을. 하지만 이거는 전체 합쳤을 때 3번이고 가군에 몇 번 쓰는 거야? 나군에 몇 번 쓰는 거야? 다군에 몇 번 쓰면 결국은 다군에 하나밖에 원서를 못 써요. 가군에. 그러니까 결국은 정시 원서 지원을 1이라고 가정을 하면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군이 없죠. 모집군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적으로 추가 모집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 횟수가 보통 10회 정도가 평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가 만약에 정시 모집일 원서를 쓸 때 정시가 1회의 원서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뭐냐면 추가 모집으로 가게 되면 추가 모집은 10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회. 그러니까 10대 1의 경쟁률이에요. 그러므로 보여주는 것처럼 200대 1의 경쟁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20대 1 정도의 경쟁률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점. 이게 이제 추가 모집과 정시 모집의 원서 지원의 횟수 차이에 따라서 경쟁률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정시하고 추가 모집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자, 중앙대학교를 만약에 어떤 학생이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의 원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중앙대학교 에너지 시스템 공학과를 쓴다. 에너지공학과를 쓴다. 그럼 에너지공학과의 점수가 표준 점수 기준으로 해서 정시 점수가 만약에 396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를 가정하면 정시에서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대부분 몇 점대 학생들이 원서를 쓰냐면 한 393점, 뭐 394점 또는 395점, 396점 다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 점수 기준으로 1, 2, 3점대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겠죠. 물론 이거보다 더 낮고 그냥 360점대에서 그냥 상향을 하는 나쁜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적정 원서 지원은 근접 범위 내에서 원서를 쓸 거예요. 하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지는 어떻게 쓰냐면 390점인 중앙대학교를 누가 쓰냐? 인서울 할 수 있는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대부분 써요. 상명대나 명지대를 쓰거나 세종대나 국민대를 쓰거나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그 점수대는 그냥 350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350점대부터 시작해서 396점까지 모든 학생들이 중앙대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허수 지원이 다량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허수 지원이 다량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들도 너무 또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좋은 얘기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부정적인 면도 많거든요.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위험스러운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내용이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경쟁률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의 경쟁률도 167.3대 1의 경쟁률이고 대략적으로 한 16대 1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위권 대학들은 고득점자들이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결국 핵심은 뭐냐면 학과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추가 모집은 정시와 다르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패턴과 구조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제 뭐 추가 모집에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혼자 원서를 썼었을 때 알지 못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홍익대학교는 전년도에 무려 89명을 선발했어요. 서울 캠퍼스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돌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전년도에는 여러 명밖에 뽑지 않았고 그리고 2022학년도의 경쟁률은 160대 1. 2023년도의 경쟁률이 58대 1이에요. 58대 1이면 한 6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추가 모집이라는 게 부정적인 요소도 많아요. 모집 인원이 많지 않다. 모든 대학이 하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학과별 선발 인원이 보는 것처럼 1명, 2명, 3명 적지 않다. 이런 위험스러운 점도 있지만 결국은 추가 모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어찌됐든 간에 점수의 경쟁력이 있다면 대학을 붙는 거는 문제가 아니다.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쓰는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 붙자. 그리고 두 번째 좋은 대학 붙자. 세 번째 좋은 학과 쓰자. 그리고 우리가 3월 입학하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 보시면 되고 세종대학교도 2022학년도는 389.3대 1의 경쟁률이었지만 2023년도에는 87.8대 1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낮아졌어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올해는 전년도와 비슷한 정도의 경쟁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렇게 87.8대 1, 다시 말하면 8대 1, 9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인문계의 경쟁률이 높아요. 인문계. 대부분 인문계로. 자연계의 경쟁률과 인문계의 경쟁률 차이가 많이 나죠. 세종대를 보시면 세종대 인문계가 국제학부가 180대 1. 그 다음에 국어국문학과가 156. 그 다음에 역사학과가 149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연계의 경쟁률이 64대 1, 66대 1이에요. 경쟁률이 훨씬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자연계 학생들이 정시에서는 유불리를 따라서 교차 지원을 해서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됐지만 추가 모집에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문과로 원서를 쓰면 더 불리해져. 왜? 경쟁률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로 원서를 쓰는 게 좋고 그리고 문과 학생들도 교차 지원이 가능하다면 자연계 쪽에 교차 지원을 생각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추가 모집의 원서 지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는 정시에 합격하더라도 또 정시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21일 4시 이전까지 등록을 포기하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대학마다 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붙은 대학이 A 대학에 붙었다. 그러면 그 대학의 등록을 포기하고 싶다면 반드시 대학에 문의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등록 포기를 해야만 등록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를 꼭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등록 포기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등록 포기를 하려고 생각하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좀 일찍 등록 포기하셔야 다른 학생들이 추합으로 붙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내용은 이중 등록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중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 등록한 학교의 등록을 먼저 포기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합격한 학교에 등록을 하시는 방법 이 점을 꼭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추가 모집의 핵심 포인트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거 꼭 알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을 드렸었던 것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추가 모집의 원서를 쓸 때는 가급적 폭넓게 원서를 써야 된다. 폭넓게. 그래서 최소한 6개에서 20개 정도의 원서를 폭넓게 원서를 쓰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오늘 원서를 쓸 거다 그러면 오전에 아침에 10시에 진학사나 UA 그쵸? 경쟁률, 파워 경쟁률을 딱 띄워놓고 그 다음에 지원할 대학교 체크하고 그리고 그 대학교의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을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원서 접수 마감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서를 쓸 때 요령이 있어요. 정말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데 자,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야, 나는 수능 시험을 잘 못 보긴 했지만 나는 어디든 갈 거야. 동국대 이하로는 나는 절대로 안 가. 나는 추가 모집에 동국대 이상으로만 갈 거야. 이러면 추가 모집 못 붙어요. 아예.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원서를 써야 돼요. 계단식으로.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어떻게 쓰냐면 내 성적이 만약에 이 정도 된다. 내가 만약에 이 정도 성적이 돼. 그러면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은 내 성적 때보다 조금 낮은 지점의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라는 얘기냐면 첫 번째 날에는 쓸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동국대를 목표로 삼는다면 둘째 날에는 경북대학교나 그 다음에 단국대학교나 인천대학교나 부산대학교나 숭실대학교, 인하대학교 쓸 대학이 너무 많은데요. 이렇게 한양대, 에리카 여기를 다 써야 돼. 다 써. 자, 나는 동국대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는 인천대 가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나는 동국대 갈 거니까 동국대학교하고 좀 그래도 갈 만한 학교, 숭실대학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한양대, 에리카 쓸 거야 라고 하면 만약에 이 앞쪽 대학교에서 불합격하게 되면 뒤쪽으로 가면 선택할 범위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일찍 쓰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인천대학교를 붙었어. 그치? 그럼 일단 등록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인천대에 붙었는데 그 다음에 인하대학 붙었어. 그러면 인천대에 전학해서 등록 포기하고 인하대로 갈아타면 되고 자, 인하대에 붙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숭실대에서 또 합격했어. 그럼 인하대 포기하고 숭실대 합격하고 숭실대 합격했는데 내가 가고 싶은 동국대에서 전화가 왔네? 그럼 동국대 등록하고 근데 동국대 붙었는데 그 다음에 뭐 운이 좋아서 중앙대학교에 더 전화 와. 그럼 동국대학교 포기하고 중앙대로 가면 되기 때문에 밑에서부터 하나씩 끌어올려가지고 원서를 쓴다고 생각해야 되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선을 정하시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이 있는데 특히 A그룹 가면 고득점자들이 추가 모집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의 이런 요령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던 얘기들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 모집 기간 동안에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로지 추가 모집에 딱 집중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잖아요, 그렇죠? 수시에 붙었든 정시에 최초를 붙었든 뭐 붙어서 뭐 하겠어요? 그냥 붙어서 놀고 있겠지. 대학을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대학을 다니는 건 내가 추가 모집으로 원서 쓰고 합격해야 어차피 나오고 다니는 것 뿐이니까 내가 대학을 늦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합격 통보를 좀 늦게 받는다. 이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더 마지막까지 용기를 내셔가지고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꼭 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 입시는 힘들죠. 학생도 힘들고 학부모님도 힘들고 또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조금 더 최선을 다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추가 모집 컨설팅을 계속 모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대부분 다 마감이 되어졌다가 추가 합격되신 분들이 또 많아 발생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등록을 취소하시면서 현재는 추가 모집에 등록할 수 있는 자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추가 모집 신청하시겠다라고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신청했는데 나는 추가 모집 컨설팅 들어가기 전에 뭐 학생이 재수를 한대 아니면 다른 대학에서 통보가 와서 안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입금하셨던 금액은 환불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추가 모집 컨설팅은 방문 상담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전화나 화상의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3월 1일 날 2025 성공재수 종합반의 개강을 합니다. 학원에서 진행하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취약 과목 독학재수, 성공재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들은 제가 유튜브 하단에다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잘 보시고 또 재수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 부원장님이 자세히 상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 모집 대학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영상을 더 올려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요번이 이 영상이 2024학년도 추가 모집 관련된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꼭 좋은 결과로 반드시 합격하시고 희망찬 2025학년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